안녕하세요. 오늘 골디락스 클라우드 자동 확장 DBMS의 소개를 맡은 선제소프트의 안슬기 책임입니다. 오늘 소개는 RDBMS 기술 비교, 그리고 골디락스 소개, 클라우드 골디락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소개, 그리고 클라우드형 DBMS 개발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DBMS 기술 비교입니다. 기존의 RDBMS는 처음에 그 소규모 트랜잭션에 적합한 RDBMS, 그리고 속도에 중점을 둔 NoSQL, 그리고 앞에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NewSQL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디락스는 대규모 트랜잭션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NewSQL DB입니다. 기존의 외산 5사와 DB를 비교해보면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중에 자동 확장, 그리고 데이터 분산 처리를 통해서 훨씬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골디락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의 아키텍처입니다. 골디락스에는 인스턴스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스턴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의 메모리상에 올라가는 영역입니다. 공유 메모리 영역에 사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 스페이스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Gmaster라는 프로세서들이 떠 있게 되고요. 이 안에는 리스너, 밸런서, 디스패처 같은 DB 운영에 관한 프로세서들이 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노드들과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분산 처리를 처리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 분산 처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전용 프로세서인 C디스패처와 C서버 프로세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성을 위해서 디스크 영역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 리드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들이 실시간 트랜잭션과는 이제 별도로 백그라운드 단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성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나 프로퍼티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디락스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표시한 장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클러스터 그룹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단위로 데이터가 분산이 저장되고 또 분산 처리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 그룹은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 노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클러스터 그룹 내에 위치하는 이 클러스터 노드들은 자동으로 이제 복제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 내에 표시되는 인스턴스들은 모두 항상 같은 데이터를 데이터 갭 없이 서로 간에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각각의 클러스터 노드들은 데이터 디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쉐어드 나싱 방식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가지고 있게 되고, 각 노드가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별도로 독립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분산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노드들을 통해서 장애 전파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개의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분산에 상관없이 클러스터 엔진을 통해서 마치 기존에 사용하던 스탠드얼론 DB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디락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온라인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입니다. 기존에 3분의 1씩 그룹을 지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다가 부하가 높아지거나 추가적인 전체 스루프 성능 향상이 필요할 때는 새롭게 그룹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룹을 새로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3분의 1씩 분산 처리인 데이터들이 4분의 1씩 분산 처리되어 더욱더 빠른 성능과 스루풋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가용성을 위해서 그룹 내에 존재하는 복제 노드들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유휴 자원이 생긴다던가 할 때는 기존에 사용되던 그룹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복잡한 단계 없이 간단하게 이런 커맨드만으로써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온라인 중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그룹이 추가되는 예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3개의 그룹의 데이터들이 3분의 1씩 분산 처리되고 있을 때 추가적인 성능을 위해서 새롭게 그룹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데이터가 없는 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존에 3분의 1씩 나눠져 있던 데이터들을 새롭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새롭게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재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분의 1씩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4분의 1씩 데이터들이 다시 재배치되게 되고 신규 그룹에서 새로운 추가 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통하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무브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분산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샤딩을 통한 데이터 분산 처리 방법입니다. 골디락스에서 지원되는 샤딩 정책은 해시, 레인지, 리스트, 클론 4가지가 있고요. 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 키값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에서 해시 키값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룹별로 분배를 하는 방식이고요. 레인지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범위나 특정 리스트를 지정해서 어느 그룹으로 재배치, 분산 처리를 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데이터 분산 처리 없이 모든 그룹에 똑같은 데이터를 복제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샤딩 정책 같은 경우는 테이블 단위로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기존과 똑같은 테이블 생성 구분에 샤딩 위치와 기존 컬럼을 지정을 하게 되면 테이블 단위로 샤딩을 정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DB고요. 여기서 해시 컬럼, 해시 샤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D 컬럼을 기준으로 해시 값을 돌려서 이 값에 따라서 DB 엔진이 자동적으로 이제 분산 처리하게 되는 예시이고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1, 2, 3, 4, ABCD의 컬럼에 데이터를 갖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를 했을 때 각각 그 해시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13은 1번 그룹, 2, 4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2번 그룹 이런 식으로 해시 키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룹 내 그 멤버들은, 노드들은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갖는 복제 노드이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 되면 데이터 갭 없이 그룹 내 모든 노드에 똑같은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 돼서 데이터 갭 없이 이중화를 통해 고가용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복제 노드를 통해서 고가용성을 이룰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골디락스 클러스터에서 특정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갭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룹 내 다른 복제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페일오버를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복제 노드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를 통해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그룹 내에 있는 모든 노드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건 어떠한 DB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 그룹에 있는 데이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산 처리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1번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이 장애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에 분산 처리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이 물려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디락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골디락스는 완벽하게 이제 액티브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중화, 3중화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그룹에 이제 3개의 복제 노드를 둬서 3개의 복제 노드에서 모두 조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는 액티브 모드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회 같이 셀렉트 같은 업무가 많은 업무일 경우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한 그룹 내 특정 멤버에서는 그 조회 변경 작업만 하게 되고
나머지 스탠바이에서는 조회 작업만을 통해서 부하를 적절히 분산시켜서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액티브나 스탠바이나 데이터 갭 없이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드에서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스탠바이를 바로 액티브로 돌려서 이러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를 모두 분산시켜서 골디락스 클러스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는 구성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전체적인 빠른 스루프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또 복제 노드를 둬서 특정 노드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장애가 전파되지 않고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고가용성과 고성능을 모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디락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데이터가 어떤 노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하나의 DB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ODBC나 JDBC 단에서 메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날렸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엔진상에서 그 데이터가 있는 그 노드를 자동으로 접속해서 붙게 되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커넥션을 통해서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이 DB에 접속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클러스터상의 모든 노드들과 접속을 맺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페이로버라든지 특정 데이터를 바로 찾아가는 다른 기존에 접속했던 노드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노드를 바로 접속을 해서 더욱더 빠른 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트랜잭션 지원입니다. 글로벌 트랜잭션은 다수의 노드에 발생되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여러 그룹을 변경하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특정 그룹에만 트랜잭션이 반영이 되고 다른 쪽 그룹에 장애가 생겨서 트랜잭션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 클러스터에서는 투페이지 커밋을 이용하여 모든 그룹에 트랜잭션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그룹에 트랜잭션이 반영이 안 되거나 원자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트랜잭션의 정합성을 항상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수의 물리노드 간에서도 이제 조인이나 어그리게이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쿼리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산에 상관없이 마치 기존의 스탠드얼론과 동일한 쿼리와 트랜잭션을 통해서 하나의 DB를 사용하듯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디락스 클러스터 이용의 성능입니다. 복합적인 쿼리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선형적인 스루프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하나의 그룹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처럼 데이터 분산 처리 없이 그리고 두 개로 분산했을 때 3개, 4개, 5개씩 전체적으로 그룹을 확장하면서 이 성능을 측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그룹일 때는 약 4만 TPS가 나오고 그룹을 릴릴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거의 90%, 100% 가까이 전체적인 스루프 성능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은 부하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성능 저하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골디락스 클러스터의 주요한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 분산은 샤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기존의 쉐어드 디스크 방식이 아닌 쉐어드 낫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액티브와 장애 전파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DB 처리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멀티노드 관리로 글로벌 커넥션, 글로벌 트랜잭션, 그리고 글로벌 쿼리를 모두 지원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완벽한 정합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오토 페일오버나 페일백 기능을 통해서 역시 중단 없이 DB를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더욱 빠른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기존의 디스크 DB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골디락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골디락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골디락스 클러스터의 기능들이 통해서 클라우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상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에도 자유롭게 이제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간단한 커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상에서 쉽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에 묶어서 자유롭게 자동화시켜서 특정 스케줄에 따라서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축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디락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나 운영자가 이제 자유롭게 배포하기 쉽게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헬름 차트 등록 등을 통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정의된 스케줄이나 형상을 자동화시켜서 자유롭게 골디락스를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가장 적합한 DBMS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운영으로 사용자가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자동적으로 DB도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난 것처럼 자유롭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발자가 등록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쉽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에 묶어서 운영자와 개발자가 설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부하나 CPU 부하량이나 전체적인 스루프 성능에 따라서 자유롭게 팟 단위로 추가를 하면서 성능을 자동화해서 DBMS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코디언을 통해서 골디락스를 자동화했던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한 DB 딜리버리를 통해서 필요한 환경을 자유롭게 제공을 하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자유롭게 골디락스를 앱 단위로 확장하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은 뒤에 데모에서 설명드릴 화면인데, 기본적인 모니터링 화면과 이 팟 단위로 골디락스가 이제 확장되는 화면이고요. 이쪽에 이제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는 클릭 하나만으로 손쉽게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단위를 통해서 DB를 생성하거나 제거하거나 확장, 모니터링을 모두 이 환경 안에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상에서의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이 구성은 베어메탈이라든지 가상화 환경이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모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올려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골디락스 야미나 쉘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서 이 아코디언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노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실제 그 아코디언 상에서 골디락스 컨테이너 앱을 생성해서 DB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체 접속 화면이고, 앱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골디락스를 확인해 보시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DB 형태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기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골디락스가 사용할 네트워크를 모두 설정을 해놓을 수 있고요. 이 설정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B가 저장 생성되는 이런 볼륨 같은 패스들을 모두 기존에 설정을 해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라이센스 키를 등록시키고 기타 환경에 대한 걸 미리 설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니터링 화면도 아코디언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팟에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골디락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밑에 팟 정보에서 로그 정보를 확인하면 DB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DB가 자동적으로 지금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터미널 상에서 실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DB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DB에 직접 접속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DB 생성 확인할 수 있고 G1으로 지금 하나의 노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볼륨 패스에 각 데이터베이스들이 데이터 파일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 상에서도 이제 현재 하나의 컨테이너 팟 단위로 이제 러닝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실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스케일 아웃을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실제 접속 정보 DB에 저장된 접속 정보들이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위해서 실제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에 인서트 작업을 걸게 되고 이 인서트 작업을 하는 동안 스케일 아웃을 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10만 개의 데이터를 지금 처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쉘을 통해서 데이터는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DB상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하나의 포트가 들어가 있고 확인을 해보면 계속 데이터들이 인서트 되면서 카운트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DB도 어플리케이션 수행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DB를 다시 새로 추가를 하게 되면 팟 새로 추가된 게 확인되고요. 그리고 로그에서도 로그를 통해서 실제 기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확인해 보면 DB가 지금 현재 기동이 되고 있고요.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제 DB가 늘어나서 두 개의 지금 하나의 그룹에 두 개의 복제 노드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서트 작업 카운트를 해보면 중단 없이 계속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팟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기본 설정은 지금 두 개의 복제 노드고 그 뒤에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그룹으로 추가하게 되는 형상입니다. 세 번째 팟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DB가 올라오고 있고요. DB상에서 확인해 보면 전체 3개의 노드가 생성이 됐고 그룹명으로 보면 G2로 해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그룹으로 생성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운트를 보시면 기존에 하나로 처리됐던 것이 두 개로 분산돼서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룹의 복제 노드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의 골디락스 팟이 떠서 두 개의 복제 노드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DB가 기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보면 전체 4개의 노드가 떠서 두 개의 복제 노드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인서트된 작업을 확인해 보면 똑같이 분산된 상태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확인해 보면 총 4개의 팟이 떠서 수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DB를 자유롭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온라인 상에서 트랜잭션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일 인하는, 축소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먼저 현재 4개의 팟이 떠 있는 상태고요. 대시보드 상에서도 4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기존에 아까 했던 데이터를 트렁케이트하고 다시 10만 개의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기존에 확장했던 DB를 하나씩 차례대로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노드가 정확하게 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각 노드별로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팟을 하나 축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마지막에 생성된 골디락스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다시 3개의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똑같이 기존과 온라인상에도 똑같이 장애 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은 2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2개의 그룹에 각각 데이터가 분산돼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노드를 마저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룹 하나의 복제 노드만 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숫자, 기존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기존의 2번 그룹에 있던 데이터가 모두 1번 그룹으로 옮겨져서 데이터 유실 없이 온라인상에서 축소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그룹의 복제 노드까지 마지막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노드만 남게 돼서 이제 하나의 DB가 운영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트랜지션 상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 유실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코디언 대시보드 상에서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DB로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인데요. 그 아코디언의 그 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간략하게 그 클라우드 상의 시스템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상태를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자가 이제 직접 개입해서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고 이런 스케줄링을 걸어서 특정 CPU 값을 넘었을 때 자동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도록 자동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하나를 이용해서 DB 자체의 상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세션 수라든가 스테이트먼트 혹은 뭐 롱쿼리 락 같은 경우도 모두 DB 내부를 통해서 쿼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골디락스 클라우드 DBMS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